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뭐 유튜브 이렇게 만지다가 영상이 지금 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이 영상을 언젠가는 또 활용할 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상을 해설 강의 다시 촬영해서 지금 업로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각도를 요거 좀 맞추고요. 시작을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업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푸드 서비스 기업 어디 사는 자,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인근에서 95년에 첫 매장을 개장했대요. 자, 그럼 1번 볼게. 지리 정보 중 위치를 나타낸 공간 정보가 95년 이거는 공간 정보 위치를 나타내는 거 아니지? 자,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대표적인 공간 정보,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는 자, 위도 경도 같은 게 있죠. 위도 경도가 가장 대표적인 공간 정보. 자, 2번 보시면 자, 세계 여러 지역으로 자, 이 푸드 서비스 기업이 진출했는데 유럽보다 라틴 아메리카 매장이 더 많대요. 그러면 이거 지도를 보면 되죠. 자, 유럽의 동그라미 크기가 라틴 아메리카의 동그라미보다 크기 때문에 자, 요 매장 수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크기가 유럽이 크니까 유럽이 매장이 더 많아야지. 2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크기로 나타내는 통계 지도를 우린 뭐라 그럽니까? 도형 표현도라고 했죠. 도형 표현도로 지금 이 지도는 매장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인지 디귿에서 확인해 볼게. 120여 나라에 3만 8천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했다. 이 3만 8천여 개의 매장을 원격 탐사로 다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지하에 들어가 있는 매장 같으면 안 찍힐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3번은 원격 탐사로는 다 조사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은. 자, 그리고 4번에 자, 리을 보시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한다. 자, 이게 다국적 기업의 무슨 전략? 현지화 전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똑같은 메뉴가 있기도 한데 자, 지역 맞춤형 메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소고기를 쓰지 않고 양고기로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던가 독일에 가면 소세지 버거가 있고 노르웨이 가면 연어 버거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불고기 버거가 있는 것처럼 자,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다국적 기업이 맞춤화 전략을 쓰는 것을 우리는 현지화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 기업의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무슨 지수? 자, 이게 빅맥 지수입니다. 자, 빅맥 지수는 몰라도 돼. 자, 세계 여러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되는 거지 지역 브랜드화 전략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답은 여기선 4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화 전략은 이런 거야. 어떤 도시 앞에 자, 슬로건을 붙여서 도시를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자,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을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만한 것들 제일 유명한 게 I love 뉴욕이 있죠, 맞죠? I love 뉴욕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화 전략입니다. 자, 1번은 정답이 4번 되겠어요.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전통적인 주민 생활을 설명한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라. 자, 여기서 베트남의 수도가 어느 도시인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기후 문제예요. 자, 그럼 읽어보면 자, 베트남의 수도 가에서는 자, 기후와 풍토에 맞게 얇은 비단이나 나일론과 같은 천을 만들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데요. 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는 건 그만큼 여름이 덥고 고온하고 자, 그리고 습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 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쌀을 많이 재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퍼라는 건 쌀국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나에서는 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들은 흰색 옷에 머리 두건을 착용하고 여성들은 검은색 옷에 검은색 스카프를 두른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대. 자, 그러면 항상 맑고 좀 건조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건조한 기후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건조한 곳이 고온다습한 지역보다는 일교차가 크고요, 영강 수량 적고요, 그리고 식생 밀도 당연히 낮아야지. 그러면 정답은 B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시도 알면은 뭐 좋으니까 선생님이 도시 이름을 써줄게요. 자,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
라는 도시입니다. 베트남 북부에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리야드라는 곳입니다. 리야드.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가나 시기 AD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남아메리카의 기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나가 몇 월인지 찾아볼게. 자, 1월, 7월 중에 고르라니까 가는 지금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위도가 적도보다 지금 북쪽이잖아. 그래서 가가 지금 7월이고요. 자, 나는 수직으로 비추는 위도가 적도보다 지금 남쪽이야. 그래서 1월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와서 자, A, B, C, D의 자, 기후가 어떤 기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먼저 A가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고 여기에서 괄호 안에 숫자는 해발고도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힌트를 써먹으셔야 돼. 자, 먼저 A는 해발고도가 10m니까 굉장히 낮은 태평양 연안 쪽의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자, 페루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고산기후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기는 해발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위치한 곳은 무슨 기후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요 도시 이름이 자, 리마라는 도시잖아. 리마, 페루 수도 리마. 그래서 리마는 요렇게 아타카마 사막이 시작하는 데죠. 그래서 한류 연안에 의해 사막이 되는 곳입니다. 자, 난 B를 볼게. 해발고도가 미쳤어요. 4,000m야. 그러면 여기는 고산기후가 나타나겠지. B는 고산기후. 자, C는 B랑 위도가 거의 비슷한데 해발고도가 좀 낮으니까 자, 적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되면 되겠죠. 건우기가 있는 자, 사바나 기후. 자, 그리고 D는 자, 칠레 최남단,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기후가 툰드라 기후입니다. 요걸 모르더라도 자,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자, 근데 A, B, C는 무슨 기후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 자, 가시기 7월에 자, 평균 기온은 B가 15도 낮다. 이건 1월이건 7월이건 간에 무조건 B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C보다 기온이 낮아야 됩니다. 자, 1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요. 자, 2번에 나시기 1월 강수량은 자, A가 C보다 적다. A가 사막이니까 1월이건 7월이건 비가 안 오겠지. 그러면 자, C가 언제 비 올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여기가 남반구 사바나니까 요 사바나는 자, 1월, 7월 중에 언제가 우기가 되는 거야. 자, 적도수렴대가 이 지역으로 내려올 때가 1월 달이지. 그래서 1월이 우기가 되고 7월이 건기가 되죠. 자, 여기서 나 시기가 1월이면 C는 비가 많이 오고 A는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A가 C보다 나 시기 강수량 적다 하는 2번 설명이 맞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갑니다. 나 시기 밤 길이는 D가 A보다 길대. 자, 그러면 D는 자, 남반구 고위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 남극 대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1월이 지금 나 시기가 1월이잖아. 그러면 자, 요 그림을 통해서 낮밤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1월에는 자, 남극 주변 여기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도 계속 낮이잖아. 그러니까 낮만 24시간이지. 이 현상 우리가 뭐라 그래? 백야라 그러죠. 백야. 자, 그런데 북반구 고위도 지역은 지금 어때? 돌고 돌아도 밤만 계속되잖아. 그래서 밤만 24시간이야. 낮은 0시간. 그래서 밤만 24시간인 현상을 우리가 극야라고 하죠. 극야. 자, 그러면 낮 시기 밤 길이는 당연히 이제 북극 쪽으로 갈수록 길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D하고 A 중에는 당연히 D가 낮 시간이 더 기니까 밤 시간은 더 짧아야지.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가나 시기 평균 기온 차이. 이걸 우리가 연교차라고 하면 되지. 자, 연교차는 B, D 중에 당연히 고위도에 위치한 D가 더 크고 B가 상대적으로 작아야죠.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5번에 가나 시기간 강수량 차이는 자, C가 D보다 크다. 자, C가 건우기가 이게 확실하잖아. 맞죠? 그래서 C가 당연히 큽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다음은 세계 대지형에 관한 자료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도의 가나다를 한번 볼게. 자, 가는 미국의 태평양 연안 쪽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여기가 아이슬란드지.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다는 요렇게 아프리카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곳이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자, 먼저 가의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 서쪽에는 기역이 있대. 그럼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는 거고요. 기역에 태평양 있어야 되고, 동쪽에 북아메리판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에 형성된 이 단층을 우리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 했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여기는 판이 부딪히거나 갈라지는 곳이 아니고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보존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여기 아이슬란드인데 설명이 아이슬란드 친절하게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형성되어 있는 해령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곳. 그래서 지진 화산이 많다. 자, 그리고 다동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에서 홍해를 거쳐 니은 대륙이니까 니은에는 아프리카가 들어가면 되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를 남북 방향으로 종단하는 지구대가 나타난다. 자, 이 지구대를 따라 단충호가 분포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자, 샌안드레아스 단층에는 대륙판끼리 충돌로 지각이 두꺼워져 화산이 활발하지 않다. 자, 그래 보면 어긋나서 미끄러진다 그랬어. 이거는 충돌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지금 1번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륙판끼리 충돌로 지각이 두꺼워져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 문장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이 문장은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면 되냐면, 자, 히말라야 산맥에다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판과 인도 대륙판이 충돌해서 지각이 두꺼워가지고 중간에 높은 산맥이 형성돼 있고 또 지각이 두꺼워져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요 선생님 밑줄 그은 문장은 히말라야 산맥에 딱 적합한 문장입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간헐천은 온천수가 부글부글 끓다가 막 분수처럼 빵 터지는 거지. 이게 화산지대에 있는 거죠. 아이슬란드 화산 있고 지열 발전도 자, 당연히 화산지대에서 하는 겁니다. 2번 맞는 거고. 3번에 나와 다에는 판이 갈라지는 경계. 판이 갈라지는 경계가 나타난다. 이것도 맞죠? 나 같으면 두 개의 해양판이 갈라지는 거고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판 내부가 갈라지는 거죠. 자, 4번 갈게. 기억 태평양의 경계 일부에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분포한다. 이렇게 태평양하고 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여기가 다 뭐야? 환태평양 조산대잖아. 맞지?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에 자, 니은의 내륙에는 자, 오랜 침식을 받아 평탄한 순상지는 안정육계죠. 아프리카 내부는 안정육계 순상지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고른 것. 자, 구조토 모래인 피오르 중에 찾으래. 자, 먼저 A가 자갈이 이렇게 원형 혹은 육각형으로 모여있는 이 지형, A 지형을 구조토라고 하죠. 자, 그리고 B는 여기 표시된 데가 노르웨이고 노르웨이 해안의 깊은 현만, 이게 피오르 해안이죠. 자, B가 피오르. 자, C는 자, 빙하가 이렇게 확장할 때 자갈모래 흙들을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제일 끝에 쌓아놓은 부분, 여기를 우리가 모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토, 비오르, 모래인. 자, 그러면 값부터 볼게. 자, 구조토는 토양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형성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구조토는 자, 툰드라 기후에서 자, 활동층이 여름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자갈이 위로 올라오는. 자, 그리고 자갈이 가장 안정된 육각형이나 원형으로 모여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맞고요. 자, 을에 볼게. 자, 피오르에는 빙하의 침식으로 인한 U자형 계곡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피오르는 이 U자형 계곡에다가 바닷물이 침수된 거잖아. 그래서 을이 맞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리고 병은 모래인은 빙하 퇴적 작용이지. 퇴적 침식이 아니고. 자, 병 틀렸고요. 그다음에 정은 자, 모래인은 에스커. 에스커는 요 끼단한 거 요거 에스커지. 그래서 에스커는 융빙수에 의한 퇴적이잖아. 그래서 요 에스커는 융빙수에 의한 퇴적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되어서 에스커가 분급이 양호한 거고, 자, 에스커보다 모래인은 분급이 불량한 거지. 여기서 말하는 분급이 불량하다는 얘기는 자갈, 모래, 흙이 다 섞여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답은 정도 틀렸으니까 1번이죠. 자, 6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AC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세 나라를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유럽의 지금 프랑스. 자, 그리고 프랑스 옆이 독일이고 독일 옆에 이 나라가 폴란드. 자, 아프리카의 이 나라는 지금 알제리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두 개의 지표가 인구 순이동이 나와 있고 인구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 순이동이란 건 이렇게 계산하잖아. 인구 순이동은 자, 유입 빼기 유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유입 빼기 유출. 자, 그럼 여기서 A 나라만 유입이 더 많고 B, C는 유출이 더 많다. 그러면 자, 최근의 인구 이동에서 유입이 더 많은 곳은 당연히 선진국이죠. 자, 최근의 인구 이주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돈을 많이 벌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요것만 봐도 A는 프랑스. B, C는 아직 모른다. 자, 둘 다 유출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러면 자, 실제 인구 증감을 보니까 B, C 중에 C가 인구 증감이 지금 훨씬 많거든. 자, 그러면 자,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감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자연적 증감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야? 사회적 증감을 더하는 거지. 근데 이 사회적 증감하고 정확하게 같은 말이 인구 순이동이야. 자, 그러면 자, C가 사회적 증감에선 지금 유출이 더 많은데 전체 인구 증감이 엄청 플러스란 얘기는 자, 자연적 증감에서 출생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유럽의 폴란드랑 아프리카의 알제리 중에 출생이 엄청 많아야 되는 곳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죠. 그래서 C가 알제리. 그러면 B는 자, 폴란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볼게. A는 아프리카, 프랑스는 유럽에 있고요. 알제리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유럽연합에 들어오면 안 되지.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노년층 인구 비율은 당연히 잘 사는 선진국인 프랑스가 더 높은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4번에 합계 출산율은 출생률이 높은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겠어? 제일 잘 사는 나라. 프랑스지. A가 돼야 되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그래프는 가다 국가 간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가에서 다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 하나래.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미국 인구도 제일 많고 거기다가 경제력 자체도 경제 규모도 제일 크잖아. 그러면 일단은 무역액 자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가가 미국이요. 화살표에 엮여 있는 숫자가 다 크잖아. 맞지? 자, 그러면 캐나다랑 멕시코를 고르는데 자, 요 미국과 대응하는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90년 거를 여기서 활용해야 돼. 자, 왜냐하면 자, 멕시코는 90년대까지는 좀 많이 못 살다가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결성하면서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현재 수출액이 많이 증가한 게 지금 멕시코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으면 요거에서 요만큼 증가한 거고 나는 요거에서 요만큼 증가한 거니까 여기 나와 연관된 숫자가 90년에 제일 작았었지. 그래서 나가 멕시코가 되는 거야. 남는 다는 캐나다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다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마길라도라가 발달하였다. 마길라도라는 멕시코에 있는 산업지대죠. 미국과 국경지대에 위치한.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뭐로 바꿔야 돼? 멕시코인 나로 바꿔야 맞는 거죠. 자, 니은 볼게.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당연히 국경 접하고 있고요. 자, 항공 우주 산업은 당연히 미국 가에서 발달해야 됩니다. 자, D가 틀렸고요. 니은에 2017년이니까 오른쪽 거 봐야지. 캐나다에 대해 미국 수출에. 캐나다에 대해 미국 수출에는 3,200. 단위는 생략할게. 자, 미국에 대 캐나다 수출에 2,821이지. 자, 그러면 요거 캐나다에 대해 미국 수출액이 더 크다 하는 리을 설명도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갈게요. 그래프는 남아메리카 세 국가의 주요 수출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C에서 고른 것. 자, 먼저 여기서
이 세 나라를 일단 확인해 볼게. 자, A가 콜롬비아고요. 콜롬비아. 그다음 B가 브라질. C가 칠레. 선생님 발음이 참 좋죠. 자,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자, 그러면 나를 먼저 봐. 나가 구리와 관련된 게 수출이 엄청 많아. 그러면 전 세계 구리 1등 나라가 칠레지? 그래서 나는 지금 칠레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일단 나는 C 고르시고. 자, 그다음에 가다를 보면, 자,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가다는 품목이 아닙니다. 품목이 힌트가 아니고, 자, 가운데 숫자를 봐. 총 수출액은 가는 418억 달러, 다는 2399억 달러거든. 이게 6배 차이나. 그럼 다 나라가 훨씬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큰 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가 당연히 누가 돼야 돼? 남아메리카에서 인구 제일 많은 브라질이 다가 되는 거죠. 브라질을 골라놓으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콜롬비아, 브라질의 정확한 어떤 품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도 보면, 자, 미국이 인구 많고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걸 가지고 미국 하나를 솎아냈잖아. 8번에서는 여기서, 자, 브라질을 총 규모로, 자, 총 수출의 규모로 먼저 솎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갈게. 다음은 대기 대순환 모식도이다. 자, AC 위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자, 먼저 바로 보기를 볼게. 이거 쉬우니까. 자, A에서는 연주 편서풍이 탁월하대. 편서풍은 중위도 30도에서 60도로 가야 되잖아. 자, 이거 틀린 거고요. 자, 그러면 A에서 부는 바람은 북극에서 지금 내려오는 바람. 이 바람은 편서풍 아니고 극동풍이죠.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자, 위도 60도 부근에 아열대 공업대가 있으면 안 되지. 아열대 공업대는 여기 30도 부근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자, 그럼 60도 정도에 발달하는 기압은 저기압이고, 그 저기압의 이름은 고위도 저압대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말로 한대 전선대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자, C가 지금 적도인데, 적도는 당연히 고위도 지역보다 단위 면적당 평균 일사량이 많아서 기온이 높은 거죠. 자, 디귿 맞고요. 자, 적도가 뜨겁기 때문에 당연히 대류성 강수 발생일 수도 많죠. 대류성 강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스콜이잖아, 스콜. 뜨거워져서 상승한 공기에서 내리는 비죠. 그러면 당연히 적도에서 가장 많아야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0번 갑니다.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 자, 나라 3개를 먼저 볼게요. 자, A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인구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석유 생산량도 제일 많은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B는 커피의 고향, 에티오피아죠. 자, C는 남아공 바로 위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은 보츠와나. 자, 그래서 보츠와나 하면 남아공과 함께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상식, 나이지리아 하면 아프리카 인구 1등 국가. 자, 그리고 아프리카 석유 1등 국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나이지리아 하면, 자, 북부와 남부에 종교가 1등이 있죠. 그래서 북부는 이슬람교, 한 가지 한번 쓸게. 자, 남부는 크리스트교. 자, 나이지리아 하면 요거 3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에티오피아 하면, 자, 고원지대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일부 고산기후가 나타나고요. 에티오피아 하면 알아야 될 거 고산기후. 그리고 커피의 고향이다. 요거 아셔야 되고요. 자, 보츠와나 하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다이아몬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가나다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가 동그라미 크기가 제일 크잖아. 나가 동그라미 크기가 나타내는 게 지금 인구죠. 그러면 아프리카 인구 1등 나이지리아를 나로 고르셔야 돼. 그래서 나는 나이지리아. 나는 일단 A가 확정이야. 자, 다를 비교해 볼게.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다가 훨씬 많고요. 자, 광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다가 더 높아. 그럼 일단, 자,
아프리카는 자, 광업 제조업 중에 제조업 발달이 좀 더디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자, 이 광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에서 광업을 이거 생각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뭐 일본이나 이쪽이야 좀 잘 사는 데야. 그러면 당연히 광업보다는 제조업 비율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프리카기 때문에 그러면 다가 자 광업 종사자 비율이 높으면 일단 자원 캐는 업종의 생산 비율이 종사자 비율이 좀 높다는 뜻이고 근데 이 자원이 되게 비싸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을 거잖아.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에티오피아하고 보츠와나 중에 더 값비싼 자원을 채굴하는 나라가 다이아몬드의 보츠와나죠. 그래서 다가 보츠와나. 자 그럼 보츠와나 자 다 C로 고르면 에티오피아는 남는 가로 가면 되죠.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까지 같이 풀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봐 7번 8번 10번에 자 지역별로 세 나라가 나왔잖아. 그럼 일단 여기서 인구 많은 나라 하나씩은 먼저 골라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 7번도 미국 먼저 찾아냈고 8번도 수출의 규모를 가지고 브라질을 찾아냈고 10번도 인구수로 나이지리아를 찾아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인구 파트 공부할 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인구수 외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기후그래프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씨에서 고른 것. 자 유럽 쪽에 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지금 런던이죠. 그다음에 그 B는 프랑스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될 거고 그다음에 C가 러시아니까 내륙 안쪽이고 위도도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제일 추워야 돼. 그래서 12월에서 2월 자 북반구 겨울 기온을 봤을 때 요게 지금 겨울 기온이 제일 낮잖아. 그러면 가가 무조건 C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 다를 A, B 중에서 고르는데 자 A는 서한 해양성 기후일 거고 여기가 서한 해양성 기후 B는 지중해성 기후인 거 아니야. 요거 두 개가 가장 차이 나는 건 여름 강수량이 차이 나는 거죠.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이 건조하니까 6, 8월 강수량이 가장 적은 달을 B로 고르시고 남는 날을 A와 연결하면 정답은 CAB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C는 모스크바였고요. 여기는 냉대기후라고 생각해서 푸시면 되겠지? 답은 4번. 자 12번 문제도 간단합니다. 자 종교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A에서 C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 하나고 자 먼저 B를 봐. 인도에서 가장 신자수 비중이 높은 B가 힌두교가 되겠지. B는 힌두교. 자 그리고 요 나라 지금 타이고요. 자 타이에서 1등하는 A 종교가 불교. 자 인도네시아에서 1등인 종교 C가 이슬람교. 자 그럼 선택지 볼게. 서남아시아의 메카에서 발생한 건 이슬람이 도시. 기억 틀렸고. 자 B는 민족 종교이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는 보편 종교가 되고요. 자 디귿에 자 C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으로 도명지붕과 첨탑이 있는 모스크. 자 디귿도 맞고요. 자 리을에 A는 C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전 세계 신자수 한번 써볼게. 자 1등이 그리스도교, 2등이 이슬람교, 3등이 힌두교, 4등이 불교지. 근데 A가 불교니까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주요 식량작물의 지역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밀산, 옥수수 중에서 고르는데 자 이 중에서 B가 제일 쉽다. 자 아시아의 생산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 자 80% 90% 가까이 되는 이 B가 쌀이죠. 쌀은 주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에서만 주로 생산이 되기 때문이죠. 자 A하고 C를 비교하면 자 남는 두 개. 자 A가 전체 생산량이 가장 많고 거기다가 요거 아메리카 생산 비중이 매우 높잖아. 그래서 A가 옥수수, 남는 B가 밀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A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다. 자, 옥수수의 최대 생산국은 미국이죠. 자 틀렸고요. 나머지 쌀, 밀은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 맞습니다. 자 2번 B는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수요량이 급증하였대. 바이오 에탄올 하면 항상 누구를 떠올려 주셔야 된다? 옥수수를 떠올려야지. 자, 2번 틀렸고요. 3번에 C의 수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생산량입니다. C의 생산량은 요 아시아가 제일 많긴 해.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수출량이잖아. 자, 아시아는 밀을 자 소비에 비해서는 생산이 적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3번이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는 밀을 수입한다. 그러면 수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럽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밀은 생산량 1등은 아시아, 수출량 1등은 유럽.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4번에 A는 C보다 가축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은 당연히 옥수수가 높은 거죠. 답은 4번. 그래서 옥수수는 자, 최근에 주요 사용 용도는 식용이 아니고 사료나 바이오 에탄올로 많이 쓴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B는 C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국제 이동량 당연히 누가 많아야 돼? 밀이 많아야지. 밀이. 자, 쌀은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거의 일치하니까 국제 이동량이 매우 적고요. 밀이 상대적으로 국제 이동량이 많겠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자, 밑줄 친 기억 리을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복귀해서 보는 것. 자, 먼저 이번 답사에서 석회암지대 카르스트 지형을 갔대요. 그러면 이 카르스트 지형이란 게 이 석회암이 물에 녹는 무슨 작용을 받는 겁니까? 용식 작용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용식 작용이란 건 물에 석회암이 녹아버리는 거니까 자, 일단 물이 많아야 돼.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좀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기온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기온은 높아야 좋다.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를 볼게. 기억의 발달은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보다 습윤한 기후 환경에서 잘 이루어진다. 물이 많아야지 석회암이 물에 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죠. 자, 니은 볼게. 자, 파묵칼레에서는 탄산칼슘이 녹은 물이 경사면을 흐르면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 이 계단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다섯 자로 석회화단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석회화단구. 그러면 니은이 이거 틀린 거죠. 탑카르스트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석회화단구. 자, 그럼 디귿을 봅니다. 돌리내하고 종류석이 있는데, 자, 돌리내는 빗물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서 움푹 파인 지형이죠. 지표에 있는 게 맞고요. 종류석은 석회동굴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하 석회동굴에 발달한다. 자,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석은 자, 물리적 풍화 아니고 용식은 화학적 풍화지. 화학적 풍화로 형성되는 거고, 그리고 종류석은 이게 침식돼서 깎이는 게 아니잖아. 탄산칼슘 덩어리가 다시 맺히는 침전에 의한 지형이죠. 자, 리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 자, 15번 갈게요. 그래프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라. 자, A, B, C 세 나라를 볼게. A가 인도고, 자, B가 여기 말레이시아 끝부분에 여기 조그만 도시국가야. 그래서 B가 싱가포르. C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쓸게요. 자, 먼저 이 중에서 나다는 3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고 가는 3차 산업 비율이 작고 1차 비율이 높잖아. 그러면 가가 제일 못 사는 나라야. 그래서 가가 인도. 가는 A 확정. 나다가 산업 구조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나는 그래도 1차 산업이 좀 있다. 다는 전혀 없다. 그러면 자, 싱가포르하고 호주 중에 자, 싱가포르는 너무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농사지을 땅조차 없어요. 그래서 다를 싱가포르로 골라야 돼. 자, 근데 호주는 밀농사 하는데도 있을 거고 넓은 토지에서 대찬정 분지에서 양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중이 그래도 빵 퍼센트는 아니다. 그러면 호주가 C, 싱가포르 B 고르시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풀이 하니까 선생님 막 엄청 덥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어제 아래 이사를 했어. 근데 아직 에어컨 설치를 못 해가지고 에어컨 트지 않은 채 제가 열심히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안 틀었어요. 이게 선풍기 또 바람 소리 날까봐. 자,
열심히 자 마지막 타석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고생해서 이게 찍는 만큼 여러분들 이 영상 정말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16번 갈게. 다음 글에 건조기후 지역 여행 계획이다. 여행할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순서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나라를 먼저 볼게. A가 이집트지. 자 그리고 이집트 아래에 B는 수단. 수단 아래 남수단하고 이제 분리 독립한 거 우리 배웠었고요. 자 C가 아랍에미리트죠. 만수르가 사는 석유 부자 국가 아랍에미리트. 자 그럼 이게 첫째 날이 되게 쉬워. 자, 두바이, 아부다비 이거 아랍에미리트의 엄청나게 현대적인 도시잖아. 자 그래서 첫째 날은 어딜 간다? C를 간다. 자 그래서 석유 뽑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공항, 쇼핑몰, 휴양시설 막 거기다가 막 사막 위에 스키장 만들고 맞지. 그런다 그랬잖아. 금 자판기 있고 우리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C로 가신다. 자 그럼 두 번째 갈게. 다르푸르 분재. 자 그리고 사헬지대, 사막화 이런 얘기 나오니까 두 나라 중에서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수단으로 가주시면 되죠. 자 세 번째 여행 국가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나일강 이렇게 가잖아.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여기니까 이거 당연히 이집트겠지. 마지막에 A 가야 돼.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초딩도 알만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나왔어요. 그러면 답은 CBA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17번 갈게요. 그래프의 A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전 세계 소비량에서 인구 규모 상위 3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래. 석유 석탄 중에. 그러면 너무 쉬운 게 자, 중국의 비중이 막 오지고 지린 거 있잖아. 이거 B가 석탄이지. 그래서 중국은 자, 전 세계 석탄의 한 45% 정도를 생산하고 50% 가량을 소비하죠. 생산에 비해서 소비가 더 많다. 그래서 수입도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B가 석탄. 그러면 A는 남는 석유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기억봐. A는 석유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자, 기억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등은 석유, 2등은 석탄, 3등이 천연가스. 자, 우리 요거 잘 압니다. 자, 니은 볼게. B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미국 아니고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지만 그 이상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수입도 가장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인 거 몰라도 좋아. 절대 미국은 아니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 자, A는 B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당연히 산업혁명기에 썼던 석탄이 상용화 시기가 더 빠른 거고 석유가 뒤이어서 사용한 거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당연히 A, 석유가 높아야죠. 이거 틀렸고. 자, 정답은 2번. 자, 18번 갈게요. 다음 글은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주요 산업 지역에 관한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D에서 고른 거. 자, 가는 러스트 벨트라고 하면 미국 5대어 연안이지. 무조건 B야. 맞죠?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는 게 녹슬었다 이 뜻이잖아. 그래서 과거에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있다가 지금은 공업이 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5대어 연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러스트 벨트. 자, 그래서 이 도시가 자동차 산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는 5대어 연안에 있는 B, 디트로이트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 자,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대. 기업, 대학, 연구소가 같이 입지한 혁신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다 하면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자, 그리고 니스와 칸사 이거 다 프랑스의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고 지중해성 기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거 C를 고르시면 되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래서 요 C에 위치한 혁신 클러스터 이름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곳이죠. 소피아 앙티폴리스. 자, 나머지 두 도시를 볼게. A는 휴스턴. 휴스턴 하면 멕시코만 쪽에 있으니까 두 개의 산업이 발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주항공. 여기에 나사 본사가 휴스턴에 있죠. 자, 그리고 멕시코만 앞바다에 유전이 터졌잖아.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까지 발달합니다. 자, D는
독일 오른쪽 동쪽에 위치한 도시죠. 그래서 D가 베를린입니다. 뭐 베를린 장벽 뭐 아니면 베를린 영화제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쌤이 항상 베를린 하면 강조하는 얘기가 있잖아. 전 세계에서 클럽이 가장 많은 도시 베를린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요. 선생님은 입뱀 맞을까봐 줄을 서지 못했던 그 슬픈 사연을 저기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자, 그럼 19번 갑니다. 자,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A에서 C와 가에서 나는 라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하나랍니다.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도시화율 변화거든. 그러면 도시화율, 현재 도시화율 순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A가 앵글로죠. B가 라틴, 그 다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순서잖아. 아프리카가 제일 끝에 있는 자, C를 고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구 밀도 변화거든. 그러면 인구 밀도 이거 어떻게 계산하? 인구 밀도 이렇게 계산하지. 면적분의 인구지. 면적분의 인구.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인구 수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시아 1등, 아프리카 2등, 유럽 3등, 라틴 아메리카 4등, 앵글로 5등, 오세아니아 6등. 이건 알잖아. 근데 인구 밀도는 대륙별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지역, 뭐 벼농사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이 발달한 서부 유럽 같은 데가 높고 이것만 배웠지. 대륙별 인구 밀도 순위는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잖아. 맞지? 근데 나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푸냐 하면 보세요. 자, 두 개 연도의 인구 밀도가 나와 있잖아. 근데 공교롭게 75년의 인구 밀도가 가나다가 거의 똑같단 말이야. 거의 비슷해. 자, 그런데 2015년엔 세 대륙의 인구 밀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나아가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인구 밀도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자,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거든. 그럼 첫 번째, 면적이 줄면 되지. 맞지? 뭐 바다 밑에 잠기거나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 땅이 막 폭파되거나 이래가지고 인구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면 인구 밀도 올라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이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면적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인구 밀도가 많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나아가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대륙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자연 증가가 많은 아프리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아프리카. 자, 그럼 다 중에는 가가 인구 증가가 제일 낮았어. 그러면 앵글로 라틴 중에서 출산이 가장 떨어지는 데는 어디야? 앵글로지. 그래서 가가 앵글로. 그럼 다는 자동으로 라틴 아메리카. 자, 그럼 기억 볼게. 자, A는 라틴은 틀렸어. A 앵글로잖아. 자, 그다음 니은의 A는 앵글로는 가도 앵글로. 자, C 아프리카는 나 맞지?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의 가 앵글로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의 최상위 세계 도시 누가 있어? 뉴욕 있잖아. 자, 그러면 디귿이 맞고요. 정답은 3번. 자, 2015년 도시 인구는 가가 다보다 많다. 자, 앵글로 라틴이 도시화율은 비슷해. 한 1%밖에 차이 안 나. 그런데 전체 인구는 누가 훨씬 많아? 라틴 아메리카가 훨씬 많잖아. 그러면 도시 인구는 누가 더 많아야 돼? 라틴 아메리카가 많아야지.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월 모평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꼽으라면 이 19번 문제일 것 같아요. 자, 20번 갑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 자료 1부이다. 환경문제 가나에 대한 오늘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기후변화 해양 쓰레기 중에 하나랍니다. 자, 먼저 읽어보시면 가는 바다 위를 떠다닌다. 그러면 가가 뭐가 되는 거야? 해양 쓰레기가 돼야지. 해양 쓰레기. 자, 나는 자 탄소 배출을 감축합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기 기후변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기억 볼게. 해양 쓰레기는 자 해양 생물 오염 및 폐사의 원인. 자, 맞는 거고요. 자, 니은의 해양 쓰레기가 자외선을 증가시키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자 지표의 자외선을 증가시키는 환경 문제가 오존층 파괴죠. 자, 2번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나로 인해 기상 이변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자, 지구 기온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자, 이것이 맞고요. 자, 리을의 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젤 협약이 체결되었다. 자, 바젤 협약은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와 상관없고요. 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국제 협약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에 체결한 교토 의정서, 2010년대에 체결한 파리 기후 협약, 파리 협약. 자,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젤 협약이란 건 무엇인가? 스위스 바젤에서 체결한 바젤 협약이란 건 자,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겠다. 제한하겠다 하는 협약이었습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영상을 좀 압축적으로 이게 찍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압축적으로 찍는다고 찍었지만 벌써 45분이 지나가네요. 자, 원래 현장에서는 6평 문제 풀 때 한 2시간씩 풉니다. 자, 그 내용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선택지 다 풀이해드리고 그 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또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변형될 수 있는 사항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보통 6평 모의고사 해설을 보통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해요. 어쨌든 선생님이 한 1시간 또 안 되는 분량으로 압축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조금 선생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댓글에다가 선생님이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연락처 아니까 선생님한테 뭐 문자나 카톡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고 또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6월 모의평가 선생님하고 정리한 부분들 잘 기억해뒀다가 9평에는 더 나은 성적 그리고 수능에서는 꼭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수능의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합시다.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